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늦가기 대학생이 되고 나서 느끼는 점들, 알게 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손가락 여기를 보시면은 욕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보이죠? 약간 한포진이 올라왔어요. 이게 예전에 보신 영상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가 근 한 1년 정도는 아예 나지 않다가 저번 주부터 지금 한 손가락에 3개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포진은 왜 올라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해 보니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는 우선 잠깐 간단하게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소중함도 알겠고, 공부가 힘들지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처럼 좀 늦가기 대학생들을 들어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진짜 넘칩니다. 막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그다음에 이메일을 자주 보내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좀 늦가기 대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상당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라든가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면서 느끼는 점이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전에 또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늦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머리가 굳어서 젊은 학생, 어린 학생들보다는 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머리가 많이 굳어서 잘 돌아가지 않지를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지난주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작은 섹션 룸을 만들어서 5명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룸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각 룸마다 작은 스몰 그룹마다 이제 시나리오를 주신 거예요. 다른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한번 해봐라.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경찰 기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각 룸마다 주신 거죠. 학생들이 다 현지인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를 빼고 5명이 더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현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혹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이 현지 학생들도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준 것 같다, 나 답 모르겠다, 자신들도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룸 섹션이 끝나고 나면은 본 클래스로 들어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토론 아닌 토론을 했는데 답은 얻지는 못했고, 근데 마침 거의 이 클래스가 끝날 때쯤에, 이제 스몰 룸 나눈 그 클래스가 끝날 때쯤에 제가 그 문제하고 답을 유출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룸 1, 제가 룸 1이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발표를 해봐라. 아무도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때 필립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유추한 부분하고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판타스틱 하다 하면서 너무 좋은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굳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까지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토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우선은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요, 다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19살, 20살, 25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막 밤새 공부를 해요.
막 학교 끝나고 과제 도서관 가서 과제하고 집에 가서 또 과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밤을 새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밤에 잠을 푹 자야 되는 성격이라서 체질이라서 이제 밤에 잠을 푹 자는데 그런 학생들 보면 하루에 막 3,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최소 7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어쨌든 제 체질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체력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과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 8주차 과제, 10주차까지 이어지는데 12주차까지도 이어집니다. 근데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는 시간을 포함하고 자는 시간을 빼고 밥 먹는 시간도 빼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서는 계속 과제라든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지나가는데 주차가 지나갈수록 공부량이 더욱더 많아지고 과제도 더욱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마침내 이제 목요일 날 과제를 하나를 다 정말 생소한 과제였거든요. 이제 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과제를 마치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서밋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온몸에 막 열이 올라오면서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제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나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우려까지 할 정도로 몸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체력적으로는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냥 제가 체력적으로 막 나쁜 것 같진 않거든요. 운동도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이 나이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러니까 잠을 한 3, 4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공부나 과제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최소 7시간은 자야 되니까 그 시간을 빼고 공부와 과제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공부가 재미있기는 한데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아니면 뭐 테스트를 볼 때, 시험을 볼 때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예습 복습을 할 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피크를 찍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포진도 스트레스 때문에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12주차까지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와, 벌써 8주차를 끝냈고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과제는 산더미고 이제 파이널 이그잼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금도 표정이 되게 좀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은 것 같죠.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든데 그래도 이 체력적으로 잘 이겨내서 음식도 잘 먹고 잠도 더 푹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적으로도 조금 더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저처럼 좀 늦가기 대학생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뭐 머리가 굳어서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근데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늦가기 대학생이 됐을 때 뭐 알게 된 점 그 다음에 느끼게 된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저처럼 늦게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